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이란 전쟁 소식, 그리고 오늘은 또 우크라이나가 오래간만에 아주 큰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 같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많으신 이란 전쟁, 어제 45일간 휴전 어쩌고 하는 그 보도가 나왔고, 어제 저녁 9시 뉴스, 8시 뉴스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방송에서 그 말도 안 되는 그 45일간 휴전해서 2단계 휴전 어쩌고 하는 걸 다 방송을 했죠. 그러니까 정말 이거 휴전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미국과 이란이 서로 협상 없다, 서로 니들이 항복하라 라는 이런 조건을 내걸고 있는 상황임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겠고,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미국이 지상군 포병부대를 파견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포병부대. 네. 어떤 상황일까요?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지난달 말 우크라이나가 발트해 지역의 러시아 석유 수출 기지들을 집중 공격하면서 러시아의 일일 석유 수출량이 20에서 40% 감소했다는 보고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이번에는 흑해 석유 수출 기지와 해군 시설에 대규모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석유 시설이 불바다가 된 것은 물론 러시아 흑해 함대 기함이자 유일하게 남아있는 호위함이 파괴됐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흑해 연안의 노보로시스크 일대의 석유 시설과 해군 시설에 대한 대규모 드론 공습을 감행했으며, 이 공습으로 석유 터미널과 군용 자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가 현지 시각 4월 6일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시각으로 4월 5일 야간에서 4월 6일 새벽 사이에 실시된 이번 드론 공습은 노보로시스크 방면으로만 최소 100대 이상의 장거리 자폭 드론이 투입됐는데요. 이번 공습의 주역은 우크라이나가 하루 평균 200대 이상 생산하는 FP 장거리 자폭 드론을 이용해 수행되었습니다. 최대 1600km를 날아가는 FP-1 드론은 러시아의 게란2 드론보다 더 비싼 대당 55,000달러에 달하는 드론이지만, 위성 데이터 링크와 지형 대조 항법, 인공지능 시스템을 제공해 적의 전자전을 극복하고 높은 정밀도로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고성능 자폭 드론입니다. 이 드론은 지형 대조 항법과 관성 항법 시스템을 주력으로 위성 항법의 도움을 받아 목표물 근처에 도달한 뒤 종말 단계에서 AI를 이용해 스스로 표적을 탐색, 식별해 최적의 돌입 코스를 찾아 진입하거나 위성 데이터 링크를 이용해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어 현존하는 장거리 자폭 드론 중에는 최고 수준의 타격 정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이번 공격으로 노보로시스크 셰라카리스 석유 터미널이 초토화됐다고 전했는데요. 초기 전투 피해 평가에서는 유조선 저반 및 송유장 7개 중 6개와 석유 저장시설 다수가 파괴돼 석유 터미널로의 기능 수행이 불가능해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로이터는 지난 4월 2일 우크라이나의 연이은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의 석유 수출 능력이 20% 감소했다며, 이러한 석유 수출량 감소가 국제 석유 시장에 더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번 노보로시스크 석유 시설 파괴로 러시아의 석유 수출량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공격에서는 노보로시스크 해군 기지에 정박해 있던 아드미럴 그레고로비치급 호위함 아드미럴 마카로프 함도 표적이 됐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공개한 적외선 영상에는 러시아가 드론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모두 빗나갔고, 자폭 드론이 아드미럴 마카로프 함의 미사일 수직 발사관 측면을 강타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아드미럴 마카로프 함이 대파 또는 격침되었다면 러시아는 흑해 함대에 남아있는 유일한 호위함이자 기함을 잃은 것이 되는데요. 점점 매서워지는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 능력이 다음번에 노릴 표적은 무엇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염이 치솟아 오르고 있습니다. 자, 동영상 보시면 화염이 막 뻥뻥 치솟아 오르고 있는데, 러시아가 활용할 수 있는 항구는 이 발트에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리고 흑해에 있는 노보로시스크, 그리고 흑해의 노보로시스크 말고도 크림반도에 있었죠. 그런데 크림반도는 지금 전쟁으로 사용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극동의 브라디보스토크, 이 정도가 활용할 수 있는
항구인데 블라디보스토크 쪽은 석유 수출 그런 전쟁기지는 아니죠. 그래서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것들은 상트페테르부르크, 발트해, 그리고 이 흑해에 있는 노브로시스크 여기를 통해서 상당 부분이 나가고 또 일부는 또 이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나가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가 흑해 지역의 러시아 이 석유 수출 항만을 지속해서 지난달에 때렸죠. 그래서 지난달에 40%까지 수출량이 감소됐었어요. 40% 정말 엄청난 거죠. 그런데 러시아가 필사의 복구를 해서 그걸 20% 감소까지 올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흑해를 때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흑해 노브로시스크 항구를 보면 여기 지금 이 나사 폼스입니다. 이 불 지도입니다. 여기 불이 있고 저기 불이 있는데 여기 좀 큰 불, 이건 저유소, 석유 저장고를 때려서 저렇게 큰 불이 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요게 이제 핵심인데, 여기는 바로 석유를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일단 유조선에 접안을 해서 그 유조선에 기름을 넣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름을 넣어주는 시설입니다. 그 기름을 넣어주는 송유 시설이 7개가 있는데, 이른바 여기가 이제 주유소죠.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번 폭격을 통해서 6개가 파괴된 겁니다. 석유 수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달에 40%까지 떨어졌던 석유 수출 그 능력이 잠깐 한 20%까지 올려놨는데 이번 공격으로 다시 또 확 떨어졌겠죠. 그래서 러시아의 재정 그리고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 돈이 없으면 전쟁을 수행하기 힘들어지죠. 즉 재정이 뒷받침돼야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데 그 능력의 상당 부분이 석유, 천연가스 이 수출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때려서 오래간만에 큰 전과를 올렸고, 그 전과를 올린 드론이 바로 FP1 드론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55,000달러, 러시아의 게란트, 이란의 샤헤드 136 이런 것들은 우리 돈으로 한 3천만 원 하는데 이건 우리 돈으로 한 7천만 원, 8천만 원 정도 하죠. 가격이 좀 더 비싸요. 그런데 왜 더 비싸냐? AI가 탑재돼서 마지막에 좀 더 정밀하게 타격해 들어가고, 탄두 중량이 120kg, 120kg이 이거 엄청난 겁니다. 거의 뭐 200mm 이상의 로켓탄, GMLRS 이런 것보다 더 세요. 그러니까 GMLRS 이런 거 그냥 한 방 맞았다 생각해 보면 엄청난 타격 아니겠습니까? 그런 타격을 또 누구에게 입혔냐? 바로 흑해함대에서 지금 남아있는 유일한 호위함, 4,000톤급 흑해함대 기함이 원래 모스크바 함이었죠. 그거 개전 초기에 파괴됐고, 그리고 흑해함대 호위함이 4척 있었는데 2척은 전쟁 전에 지중해로 나가 있어가지고 들어오지를 못했죠. 왜냐? 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튀르키예가 통제를 하니까 못 들어오죠. 그래서 남아있는 2척의 호위함 중에 한 척인 SN은 이미 지금 맞아서 지금 수리 중에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유일하게 남은 이 어드미럴 마카로프, 지금 동영상 보시면요, 네, 그냥 그대로 파고 들어가는데 여기서 딱 끊겼는데 계속 진행하면 네, 수직 발사관, 미사일 수직 발사관 바로 그 옆을 지금 때리는 장면입니다. 자, 이게 바로 마카로프 함인데요. 미사일 수직 발사관 여기죠. 여기 지금 미사일들이 잔뜩 있는데 여기에 탄두 중량 120kg짜리 드론이 들어와서 잡아겠다. 당연히 미사일이 탑재가 되어 있다면 미사일이 유폭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이다. 미사일이 유폭이 일어났으면 거의 뭐 침몰해 버렸을 것이고, 유폭이 안 일어나도 지금 이 정도 120kg 탄두의 이런 그 폭탄을 얻어맞아 버렸으면 앞으로 수개월 이상은 작전에서 이탈되어서 수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태. 즉 흑해함대는 이제 호위함이 하나도 없는 조그만 타란툴라급 초계함만 있는 이런 베이비 함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고, 네, 러시아의 석유 수출 능력 아주 크게 다운된 소식 전해드리면서 두 번째입니다. 미국과 이란 당사국들이 종전협상 같은 것은 없다고 여러 차례 목소리를 높이고 실제 행동 역시 확전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번 전쟁을 통해 어떻게든 사적 이익을 취해보려는 레거시 미디어의 종전 선동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종전을 구걸했다는 취지로 기사를 쓴 악시오스와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어 이번에는 뉴욕타임스가 등판해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사실상 항복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해 미국 측에 10개 조항으로 구성된 제안서를 작성해 파키스탄을 통해 제출했으나 화요일 저녁으로 새 공격 시한을 정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뉴욕타임즈가 현지 시각 4월 6일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임명을 요구한 이란 고위 관리 2명을 인용해 이란이 미국의 10대 요구 조건이 담긴 제안서를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했고 미국이 해당 서류를 접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제안서에는 이란에 대한 공격 즉각 중단, 추가 공격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이란 관련 모든 제재 즉각 해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즉각 중단,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유지 및 이란의 통행료 징수 허용 등이 담겨져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직접적인 전쟁 배상금을 요구하는 대신 호르무즈에서 통행료를 징수해서 피해 재건 비용으로 쓰되 통행료 수익의 일부를 해협 건너편의 오만에 나눠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러한 요구는 미국에 사실상 항복을 요구한 것으로 미국 측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들입니다. 이에 앞서 악시오스와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과 이란이 파키스탄의 중재하에 종전 제안서를 접수하고 45일 휴전을 시작으로 한 종전 프로세스를 논의 중이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해당 보도는 미국과 이란 정부 모두 반박됐습니다. 이란은 4월 6일 대변인 정례 브리핑 외에 국영 이라니아 통신을 통해 추가 입장을 내고 일시적인 적대 행위 중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재공격 금지 보장이 포함된 종전만이 유일한 선택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계획이 있다. 이란의 모든 교량은 내일 밤 12시까지 파괴될 것이고 모든 발전소 역시 다시는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가 원하면 밤 12시까지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이다. 라며 최후 통첩 시한 만료 후에 이란 인프라 시설에 대한 대규모 공습이 있을 것이라고 재차 예고했습니다. 이란 역시 자국 발전소와 교량 등 인프라 시설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을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는데요. 알리레자 라힘이 이란 청소년부 차관은 7일부터 전국 발전소 주변에 청소년들을 모아 인간사슬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발전소에 대한 공습을 감행하면 이를 민간인 그것도 청소년들을 총알막이 삼아 저지하겠다는 반인륜적인 발상인데요. 이 때문에 최후 통첩 시간이 지나더라도 미국이 이란 발전소를 실제로 공습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그러나 지난 며칠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을 최대한 압박하고 지상전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벌려는 목적이 더 강했는데요. 아무래도 지상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는 레거시 미디어의 종전 주장 가짜뉴스가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오늘 아침 데일리 디펜스에서 이런 레거시 미디어의 휴전 어쩌고 하는 이런 기사 믿지 마라. 우리 국방TV가 바른 정보를 전달하겠다. 그래서 함부로 그런 기사를 보고 주식을 사든지 이런 거는 좀 위험하다. 심사숙고하라 라는 말씀을 드렸죠. 물론 오늘 저도 이제 이런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저는 주식을 안 합니다만은 관심이 있어서 오늘 주식은 또 어떻게 되냐 봤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의 실적을 냈다고 이렇게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런 탄력을 받아서 좀 올랐을 수 있지만 그게 만약에 그런 호재가 아니고 이 전쟁이 빨리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미국 언론들의 보도, 악시오스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 그리고 그에 따른 나스닥의 상승, 그래서 그에 따른 한국 이 코스피의 동반 상승이라면 이거 위험하다. 내일 되면 또 미국이 강한 폭격을 하면서 휴전 그런 거 없다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여기에 뉴욕타임스도 가세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시한이 다가오면서 즉 최후 통첩이라고 한 그 시한이 다가오면서 이란과 미국은 위협과 함께 합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발언을 해왔다. 합의될 수도 있다. 이따위 소리를 또 하는 거예요. 합의 안 돼요. 왜? 미국이 이란에 줬다는 그 15개 항목은 이란이 완전 무조건적인 항복 그리고 레짐 체인지 이것을 받아들이는 건데 이거 받아들이겠습니까? 못 받아들이죠. 그리고 이란이 다시 트럼프의 역제안을 10가지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일부는 뭐 만족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표현으로 출구 전략을 드러냈다. 트럼프가 이 전장에서 출구 전략, 즉 이 전쟁을 마무리하려는 그 명분을 지금 찾고 있다. 핑계를 찾고 있다. 이런 쪽으로 지금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보면 지금 출구 전략? 그러면 전쟁 곧 끝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끔 되죠. 그런데 이란이 미국에 제시한 조건, 이란에 대한 공격 즉각 중단. 아니 성과가 없는데 즉각 중단하면 트럼프 대통령 정치 생명 남아있겠습니까? 안 되죠. 추가 공격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이거 되겠습니까? 추가 공격 금지하고 자기네들 핵 개발해버리면 되겠습니까? 이란 관련 모든 제재 즉각 해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유지. 그리고 자신들이 통행세를 받을 수 있는 완전히 자격을 부여해달라. 전쟁 배상금 대신 그 통행세 받을 수 있게끔 해달라. 전쟁 배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패전한 나라가 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미국이 전쟁 배상금을 주겠습니까? 자기들이 지금 신나게 지금 때리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출구 전략을 드러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포스트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란 임시 휴전 제안을 거부했다. 트럼프는 화요일 마감 시한이 마지막이라고 강조했다. 예루살렘 포스트는 여기는 이제 전쟁이 계속되기를 원하죠. 왜? 기왕 시작한 전쟁, 이란의 레짐 체인지에서 이란이 더 이상은 이스라엘의 위협적인 나라가 아니게끔 만드는 것이 목표죠.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요일 마감 시한이 마지막. 이제 우리는 오늘 화요일이지만 미국은 우리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늦죠. 그래서 내일 돼야 이게 마지막. 그러면 이제 그 내일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말한 대로 교량, 발전소 그냥 다 때려버리겠다. 남아있는 달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화요일 마감 시간이 다가오니까 이란은 겁이 나죠. 그래서 이란 청소년부 차관이라는 자가 청소년부 차관이면 그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해야 되는 작자인데 그 작자가 뭐라고 하냐. 청소년들을 불러서 교량, 발전소에 이렇게 인간 사슬을 세우겠다. 그러면서 이란 청소년부가 이런 그림을 내놨어요. 이게 이제 AI가 만든 그림인데, 네, 솔레이마니 뭐 이런 그 플래카드 들고 이란 국기 들고 발전소 때리는 앞에서 인간 사슬 청소년들을 세워놓겠다. 그래서 만약에 발전소 폭격하면 청소년들이 대거 죽어. 그러면 미국은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해서 국제 여론전을 가져갈 테니까 미국 니들은 청소년들 죽이는 이 학살자가 되기 싫으면 발전소 때리지 마. 이런 인간 사슬을 하겠다. 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우리 가족 청소년부, 여성가족부 이런데 한마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가만히 있습니까? 청소년들 이렇게 하는데. 네. 자, 그러면 진실은 뭐냐? 현실은 이렇습니다. 아칸소 주지사예요. 아칸소 주지사. 아칸소 주지사가 뭐 하고 있냐? 네, 중동으로 파병되는 주방위군 병력들을 치하하는 격려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 부대가 뭐냐? 142 야전 포병 부대랍니다. 142 야전 포병 부대 아칸소 주 방위군이에요. 그들이 지금 중동으로 9개월간의 파견 임무를 가지고 출동하고 있어요. 포병 부대가. 네. 그러면 이 포병 부대가 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상전을 좀 더 규모가 큰 지상전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게 아니고 뭐 특수전만 하고 이러면 그냥 항공 폭격하고 뭐 이렇게 하면 특수전만 할 수 있는데 지상군이 부대 단위로 기동을 해서 진격을 할 것 같으면 그 진격하는 지상군 부대 앞에 있는 적군에 대한 폭격을 이 지상군 부대장이 스스로 야 때려 라고 할 수 있는 자기 지휘 하에 있는 포병 부대가 있어야 되죠. 그게 없으면 할 때마다 공군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거 즉각적인 대응이 안 되죠. 그래서 아주 규모가 큰 단위의 지상군 부대의 진격 작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계속 뭐 하는 말들은 뭐냐? 바로 지상군 부대가 세팅되는 4월 15일 이후 4월 20일 이때까지 시간을 끄는 것이다. 그래서
4월 20일 이후에 제법 큰 규모의 지상군 부대가 진격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을 저는 합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